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의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을 이끌어 주실 좌장님과 패널 분들을 차례대로 소개해드리고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장은 경희대학교 윤유식 교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대구 컨벤션 뷰로 배영철 대표님이십니다. 네, 경희대학교 김미성 연구교수님이십니다. 네, 게이닝 엣지 제인봉 홈즈 상임 이사님. 땡큐. 고양 특례시 의회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션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이크를 윤유식 교수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켜져 있나요? 네,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윤유식입니다. 네. 오늘 레가시에 대해서 첫 번째는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국제 대세션 경제력 포럼 고양시 7번째 행사 점점 갈수록 더욱더 그 프로그램도 더 재밌어지고 좋은 주제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고로 21년도에 조직위원장을 하면서 물론 이름 조직위원장이지만 그래도 하면서 이 고양 데스티네이션 포럼 1차 년도부터 쭉 참석을 해왔고 그동안 발전을 해온 것을 같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많은 외국인 우리 분들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나 지금 이번 섹션이 레거시한 섹션에 대해서 굉장히 트렌디하고 또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어떤 주제 섹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레거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었고 우리나라 마이스를 발전시키는 데서의 동력을 찾는데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 또 지역의 많은 마이스 관련된 기업들 또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레거시라는 주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이윤즉슨 이제 우리가 국제 익선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경제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마이스를 성장시키자는 동력을 갖고 있다가 코로나 이제 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과연 마이스의 성장을 어디서 또 찾아야 되는가라는 것이 호주의 사례, 또 말레이시아의 사례, 또 싱가포르 사례, 기내에 지금 오늘 이사님 오셨지만 그 사례를 보니까 전 세계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예, 사례를 보니까 마이스 비즈니스 이벤트 레가시에서 찾고자 하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윤즉슨 이 마이스가 개최된 것이 비단 컨벤센터의 방문객 수나 권 지출 경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의 기획 전부터 이 행사를 개최된 이후에 어떻게 지역에 안착시킬 것인가, 연착륙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지역의 발전, 도시 발전, 산업의 발전까지도 마이스가 가져다주는 그런 레가시를 강조해야 되겠다는 흐름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 레가시에 대해서는 많은 지역에서 모르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이스라는 것이 컨벤센터 안에서만 되는 것만 같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특히 고양시는 이 레가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든 간에 마이스 개최 전과 개최 후에 이 레가시를 그 지역의 발전에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단 방문객 수를 늘려서 고양시에 퍼치는 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 개최되든 간에 고양시든 경기도든 우리는 대한민국의 많은 발전을 갈 수 있는 그런 레가시가 이번 고양 데스티네이션 포럼의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표하신 분 자체가 말레이시아 레가시 상당히 저도 몇 가지 사례 감명 깊었습니다. 특히나 또 새로운 저널의 런칭에 있는 것도 기회 되면 저도 한번 좀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에 대한 모두 말씀드리고 오늘 패널께서는 레가시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시고 또 경력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우선 순서 김미선 박사님, 대표님, 그 다음에 우리 또
마지막에 위원님들 이렇게 순조롭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박사님 학술연구 교수로 경희대에 계시는데 아마 레가시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은 최초일 겁니다. 관련해서 또 연구과제도 마이스 관련된 연구과제도 한 40여 건도 진행됐었고 국내 논문뿐만 아니라 SRC 논문도 레가시 관련 논문들을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 말씀을 듣고 어떤 본인의 학술 논문이나 연구 분야나 내용들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김미성입니다. 오늘 이제 발표 들으면서 저는 사실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혼자 고민했던 것들을 많이 풀어나가고 계시는 현장을 보는 게 일단 너무 좋았고, 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우리가 관광의 하위 분야가 아니고 이제 마이스 비즈니스 이벤트가 더 큰 분야로 된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의 시간이 왔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진짜 입 밖으로 내주셔서 너무 감명이 깊었고요. 이 이제 사례를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사라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이스 레거시 비즈니스 이벤트 레거시로 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시키고 이게 단순히 어떤 관광의 한 섹터가 아니라 더 큰 분야라는 걸 인식이 되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모든 이제 이해관계자 에코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이 세임 페이지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얻어내면서 어떤 그런 경제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의 6가지 중에 하나를 차지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의의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하고 사실 이것들을 이제 인식을 시키는 부분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지역들이랑도 일을 하고 하면 레거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 좋은 거구나까지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막상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사실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저널이 나온 게 정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제가 학위 논문 쓸 때 지금 이제 사라왁도 그렇고 뭐 호주나 일부 컨벤션 뷰로들 위주로 해서 레거시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고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막상 학술적인 연구는 사실 많지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연구를 하는데. 그리고 연구를 하고 나서도 실을 저널이 사실 마땅치 또 않은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레거시라는 게 사실 그냥 우리가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점점 더 공유가 되고 서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면서 쉐어하면서 훨씬 더 그 가치가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저널을 만드신 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좀 더 앞으로 이 저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게 하는 건지 각자가 또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비슷하고 또 공유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이 저널을 통해서 많이 확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섹션이 지금 예정된 시각이요. 지금 타이머가 있지만 12시까지 섹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위원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천천히 해주셔야 됩니다. 타이머보다 한 시간 더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레가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레가시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지만 과연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이런 또 실제 사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행사를 끝나고 나면 그 최소한의 공유부터 시작을 해서 어쩌면 행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전자든 전기든 뭐 의학이든 간에 그 지역의 어떤 학교라든가 프로그램, 연구소, 협회, 기관, 조직, 일자 창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레가시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이 엣지에 대해서 모델을 좀 많이 봤고요. 그죠? 최근 들어서는 대구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비즈니스 이벤트를 통해서 레가시 통해서 극복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레가시에 대한 대구 레가시에 대한 상당 홍보를 많이 하시고 있고 또 시나 또 지역에 계신 많은 어소시에이션 기업들과도의 대구의 많은 행사들을 이제 공유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대구가 그동안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제적 행사를 굵직굵직한 행사를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지 못한 부분을 극복하고자 우리 배 대표님이 그동안 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사례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 네 어려운 점 또 이런 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컨벤션 뷰로의 배영철입니다. 제가 한 12분 정도 좀 길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 관계상 가급적 좀 빨리 좀 청량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대구를 잠깐 소개하면은 인구가 240만이고 한국이 네 번째 도시이고요. 서울에서 약 동남쪽에 한 300k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 컨벤션 뷰로는 2003년도에 대구시가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국 최초로 이제 설립되어서 지난 20년 동안 약 무려 한 700여 건의 국제 회의를 유치해 왔습니다. 근데 국제 회의를 유치했는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제 회의를 저희는 주로 이제 세 가지 역할, 아까 말씀 이코노미 임팩트,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 인지도 제고, 그리고 세 번째 이 산업 발전의 이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회의를 그렇게 많이 유치했는데 그래서 이 많은 행사를 유치해서 저희가 대구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해도 대구 시민들은 저희 컨벤션 뷰로에 대해서 모르고 특히 컨벤션 산업의 중요성이나 가치, 역할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특히 정책을 위반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컨벤션 뷰로를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국제회의를 유치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대구 시민들, 특히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이 컨벤션 산업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좀 정진시킬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지난 4년 전에 그럼 국제회의라고 부르지 말고 비즈니스 이벤트로 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회의라고 하면은 교수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그냥 대구를 떠나는 학술 행사라고 간주합니다. 그 학술 행사에 왜 대구시 예산을 투자하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하지 않고 비즈니스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이 비즈니스 이벤트가 대구시의 비즈니스, 즉 나아가서 대구시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시민들이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호주에 오셨으면 시드니 컨벤션 뷰로는 이미 2008년도에 시드니 컨벤션 뷰로는 용어를 쓰지 않고 비즈니스 이벤트 시드니, 그리고 그 이후에 다수의 호주의 도시들이 비즈니스 이벤트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알아보니까 말레이시아 사라박도 이제 비즈니스 이벤트 사라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회의라는 용어, 컨벤션이나 마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도 지난부터 한 3년 전에 대구 컨벤션 센터 주위를 대구 비즈니스 이벤트 디스트릭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저희가 그렇다면 지난 20년 동안 유치한 행사 중에서 어떤 그 레거시를 남겼느냐라고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 대표적으로 한 5건을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한 2가지 사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이벤트 레거시 사례는 2015년도에 개최된 세계 물포럼입니다. 세계 물포럼의 그 첫 번째 레거시는 대구시 정부가 물산업을 대구의 하나의 신산업으로 지정해서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구에 물 관련 기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레거시는 중앙정부의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미완 2억 불, 한국 돈으로 약 2,400억 원 정도의 국비를 유치하고 물융합 연구센터를 유치하고 실정 플랜트를 유치하고 한국 물기술 인증을 유치하고 가장 중요한 게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100개의 물기업과 연구소를 유치를 했습니다. 물포럼의 세 번째 레거시는 전시회, 국제물산업 컨퍼런스, 세계 물도시 포럼 등이 개최되는 코리아 워터 위크를 물포럼 이후에 계속해서 매년 개최해오고 있고 그리고 또한 다수의 물 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해 왔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구에 세계 물포럼이 없었더라면 대구에 국가물산업 클러스터도 없고 한국물기술연구원도 없고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물기업도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입니다. 대구는 과거에 그 에너지 소비 도시였지 에너지를 하나의 산업으로 간주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너지총회 개최 후에 대구시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대구의 신산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육성한 것이 에너지총회의 첫 번째 레거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레거시는 대구의 컨벤션 센터가 엑스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총회 개최 2년 전인 2011년도에 엑스코를 1차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총회가 무려 한 7,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오는데 기존 시설만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15,000평방미터 이상의 전시장도 확장하고 11개 그 회의실과 오디토리움 등 추가로 많이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참고로 저희가 지난해 2022년 세계 가스총회 때문에 엑스코가 2차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총회의 그 세 번째 레거시는 저희가 이 세계 그 에너지 총회가 대구에서 개최된 최초의 대형 비즈니스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말씀드린 2015년 세계 물포럼 그리고 2022 세계 가스총회 등 많은 대형 행사도 유치하고 에너지 관련 국제회의도 많이 유치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젠 제가 오늘 드릴 말씀 본격적인데 그럼 그 이 레거시를 관리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잠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700여 건 중에서 5건을 선정해서 그렇다면은 이 그 5건의 비즈니스 이벤트가 대구에 어떤 변화, 즉 중장기적인 혜택을 가져왔는지를 지역의 대학 교수 한 분에게 부탁을 해서 레거시를 조사하고 발굴하고 책자를 발간하고 그 결과를 대구시정부에 보고하고 지역신문에 특집 기사를 내었습니다. 결과 어떻겠어요? 사라왁과 달리 별 반응이 없어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총회가 아니더라도 엑스코는 확장되었을 거고 세계 물포럼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물산화 클러스 프로젝트가 유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대구 시민과 공무원과 의회, 언론 등 많은 사람들이 레거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대구 컨벤션 뷰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컨벤션 뷰로가 좀 과장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마저 심지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만히 문제를 생각해 보니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까지는 대구 컨벤션 뷰로가 수많은 행사를 유치하면은 컨벤션 뷰로가 유치했다는 이야기는 어디도 없습니다. 다 대구시가 유치했어요. 대구시가 유치했다고 신문 방송 기사가 나오고 컨벤션 뷰로의 역할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 이벤트는 대부분 엑스코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엑스코가 유치하고 개최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가장 저희 컨벤션 뷰로의 가장 도전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 주제인 열정이 레거시를 만든다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면은 저희 컨벤션 뷰로도 전적으로 이 사라왁 대표님 말씀하신 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구의 인프라 사정은 컨벤션 인프라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호텔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접근성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숙박시설 접근성이 미흡한 수준인데 아울러 뭐 국제회의 개최도시로서 크게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한국 내에서 국내 후보 도시를 경쟁할 때는 저희는 성공률이 50% 미만이고요. 다행히 그걸 본선에 가면은 국제 본선 무대에서는 성공률이 약 90%가 됩니다. 그 결과로 지난 20년 동안 약 700건의 국제회의를 유치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뭘까? 어떻게 해서 대구가 인프라가 부족한데 이렇게 해서 700건이나 유치 성공할 수 있을까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은 첫 번째는 대구시가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한국 내의 대다수의 컨벤션 뷰로는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그 직원이 전시도 하고 관광도 했다가 컨벤션도 했다가 한 사람이 오랫동안 컨벤션 전문 경력을 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컨벤션 뷰로에서는 다른 건 하지 않고 컨벤션 업무만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 뷰로는 컨벤션 경력 20년 된 직원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직원들이 부족한 대구의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프라를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전문성과 그 열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컨벤션 부족한 인프라를 극복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직원들의 열정으로 인해서 국제의 주최자 혹은 또는 참가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희가 하나씩 회의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배 대표님이 특별히 시간을 좀 많이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아마 대구의 사례를 스토리를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좋은 뭐 역경이 있는 점 또 극복한 내용들 대구시 홈페이지를 보면 대구 비료 홈페이지를 보면 비즈니스 벤처 레가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점을 좀 겪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우리 전국에 있는 많은 도시가 비즈니스 이벤트 레가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이스 비전 자체가 어쩌면 비즈니스 이벤트 레가시의 비전을 갖고서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저도 개인 엣지 연구를 가끔 봅니다. 오늘 특히 우리 위원장 오셨고 또 상임이사님 제인 봉 홍문검스. I read your paper and reports and I very enjoy your report. So what to think about today? The topic legacy. Okay. Thank you very much. Perhaps I can have a preamble by reflecting on the ICA's vision as articulated by the CEO Senthil earlier. He talked about ICA's vision being shaping the future and valu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meetings. And this is what BE Sarawak has actually done when they introduce a legacy framework to their day-to-day management. They've used legacy as a sales tool and as a value add. And what they have done actually is to create a new value proposition that is focused on facilitating the organizers of business events into getting more impact, more long-term positive impact out of the events they hosted. So, and to do that, Business Events Sarawak is not the first, as CEO Amelia earlier articulated. They are not the first because there are other destinations around the world, and I'm proud to say that we at Gaining Edge have worked with them. But BE Sarawak is one of the first to turn the concept of legacy into action when they develop the legacy roadmap, so to speak. So they have actually they have created a strategy which will be part of their business event strategy and how they will manage business events, not just the bidding, but also the implementation of business events. So strategy and management. And they are also building the destination brand around a value that they find so important. And that value is the value of positive change to the community. So that's how, in the future, moving forward, people will always relate, value, legacy, social development to Sarawak. So they've done that quite cleverly, actually. And when they created the little handbook that you saw in the video about the rewards program, etc., what is the reward for being part of this, they have actually created an incentive structure. And that incentive structure will change the behavior of their industry partners. It will help them to think, like, how can we as suppliers add value to our customers? So they have actually, trying to change and build the legacy ecosystem. And also now reflecting on what Mr. Jae-Woon Loo from Kintex said earlier at the keynote. He talked about the power of convergence. And this is what a legacy framework will do. It will converge the interests of the destination and the interests of the organizer, because both have got different goals when they organize a business event to come to your destination. So, but having this legacy focus will converge the goals. And some of it may be similar, maybe some are different, but you can work on it. So the power of convergence is something that I think is very important. And last but not least, a destination that adopts a legacy into its thinking is
future looking. And I say that because ICA has done a survey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and there are a couple of things that come out very strongly. One is sustainability, and the other one is legacy. And when you think about it, legacy also contributes to the UN SDGs. A legacy will touch any of the 17 UN SDGs. So I applaud PE Sarawak for its forward-looking vision. Thank you very much.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뭐 그 기능 엣지에서는 어떻게 레가시를 생각하셨을까? How to start the legacy issue in your research institution? I'm just curious, personally. Yeah. We define legacy as something that is a long-term outcome. So, for instance, if we say that we had an outcome from today's session was a signing of MOU, so that is an outcome. But what is the legacy? The legacy could be possibly and will be possibly that in the long term, there will be more industry people who understand what legacy is about, because the journal will have some case studies on how you measure legacy, which is something which is quite intangible. So Right. it is like a tool. So the long term is enlightenment and awareness of legacy. 기회되면 고양시도 레가시에 대한 어떤 그 지표, 임팩트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한번 고양시 레가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지표를 만들어서 쭉 모니터를 하게 되면 그만큼 얼마큼 방향성을 볼 수도 있고 또 결과도 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에서 마이스 행사를 하게 되면 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1대 때부터 지금까지 꾹 참석을 해 오신 걸 기억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또 손덕숙 위원장님 또 특별히 참석하셨는데 마이스에 대해서 혹은 또 레가시에 대해서 오늘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고양시 의지를 좀 담아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 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맡고 있는데요. 우리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를 찾아주신 우리 국내외 마이스 전문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발표해 주신 아멜리아 사라왁 CVB 대표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웠고 또 시사하는 점이 많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스 레거시는 결국 마이스를 통해서 정성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또 이를 통해 지역에서의 경제적 측면은 물론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이끌어내는 만큼 우리 고양시 역시 마이스 레거시를 적극 도입하고 적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양시는 국내 최대의 마이스 시설이죠. 킨텍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최초 그리고 유일의 독립 컨벤션 브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국제적인 마이스 도시인 만큼 마이스 산업과 마이스 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역할이 굉장히 커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아직 시민들의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대구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패널분들 말씀 들으면서 저의 어깨가 참 많이 무거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이스 산업 소관 상임위원장인 저로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마이스의 역할과 주 효과를 생각할 때 고양시의 외래 방문객 확대를 통한 숙박이나 쇼핑 그리고 관광 시금 등의 낙수 효과를 먼저 생각하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고양특례시 환경경제위원회와 우리 고양 컨벤션블의 업무 간담회에서 저는 고양시 마이스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해서 고양시만의 대표 행사 발굴 그리고 시민 참여 확대 더불어 이를 위한 우리 컨벤션블의 역할 강화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러한 제 주문이 오늘 주제인 마이스 레거시와도 맥이 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보면 사라왁의 경우 CVB를 중심으로 마이스 레거시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먼저 마이스 레거시를 행사 후 창출 개념이 아닌
사전 계획을 통해 목표 달성의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한다면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맞춤형 효과 창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와 더불어서 사회적 효과 창출, 또 그것과 연계한 정책 개발 및 새로운 무역기회 창출과 같은 중장기적 과제를 추구하되 이를 통한 파급 효과 측정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제도와 정책의 입안자인 저로서는 파급 효과의 측정 및 정량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전략적 수치들이 조례 및 정책 입안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마이스 레거시 창출을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발표에서도 보여지듯 레거시 창출은 한 기관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시민 및 지역 산업계의 관심과 더불어 지역 컨벤션 부를 통한 실천 노력이 함께 할 때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그 의미를 문서화 또 자료화를 하여서 그 발생된 효과들을 유선화 및 누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와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고양시 마이스 레거시 창출은 사실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양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화훼 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화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1997년부터 매년 국내 최대 규모의 고양 꽃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꽃박람회 운영과 박람회를 통한 고양시 화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고양 꽃박람회 재단을 1998년부터 설립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고양시정연구원이 고양시 마이스 개체 유산 창출을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서 마이스 레거시를 산업적,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분야로 정의하고 각 분야별 구성 요소와 그 구체적 내용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고양시 마이스 레거시 창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양시가 마이스 레거시를 통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해야 할 일들과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라학처럼 고양시 역시 고양시 마이스 레거시 관련 비전, 목표 및 추진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또 각 목표의 달성 여부와 효과들을 평가하고 정량화하고 이를 문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이스 레거시 창출을 위한 컨벤션 브로를 중심으로 관, 산, 학, 시민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위의 일들은 고양시와 고양 컨벤션 브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시와 뷰로의 이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저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고양시 개최 마이스 행사에 있어 시민 및 지역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 파급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하는 데 제 역량을 쏟아내고자 합니다. 고양시가 마이스 산업의 대표 도시로 거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고양 특례시, 제가 특례시를 빼냈네요. 고양 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손동숙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거리 한번 드릴까요? 가능하시다면 마이스 예산을 최소한 10%를 배정을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레가시 예산이요. 레가시 예산을 우리가 전국을 마이스 도시의 예산을 살펴보면요, 개최 유치권에만 상당히 100%를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고 아마 레가시 관련된 예산은 단 1%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네. 되시면. 저희 사실 어떠시죠? 우리 고양 컨벤션 부로에 이상열 국장님 같은 진짜 고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국장님의 머릿속에 드는 많은 그 비전들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 이루어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고양시 의회 의원님들은 관심과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플로어에서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은 한번 부탁드릴까요? 좀 한두 분만. 경주 가능하실까요? 네, 좋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경주 상황은 어떠실까요? 네, 마이크 좀 있으시면. 멀리 경주에서 오셨습니다. 최근에 경주도 마이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직원이나 또 조직원 강화도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또 계시군요. 네, 오케이. Thank you. Yeah. Hello, I'm Clara.
I am actually from Sabah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I'm actually here with a mission to learn how to collaborate or how to collaborate with the local stakeholders or even the local citizens, because this i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 we have. Even when we were here on the first day, there was KinTech Open Day, and we saw how the local community, the organizers try to get the local community involved. So my question is to Emilia, what about in Sarawak? When you first started, you said you had a hard time convincing. So what other activities or initiatives that you guys organize to get the local community involved, understand and accept the business event industry? Yep. Okay, just a minute. We got one more two question, then we're gonna answer. Okay. 경주, 네 마이크 좀 이쪽에 가운데 테이블 부탁드릴까요? 네, 네. 지역의 커뮤니티 인볼브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경주. 오늘 저 사라왁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패널들 의견들 이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석세스 스토리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고, 특히 또 오늘 또 대구에서 여러 가지 현재 지역에서 그 지금 이제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저희 경주도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역에서 저런 마이스라든지 비즈니스 이벤트에 대한 그런 어떤 공감대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들, 어려움들도 저희들 좀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뭐 감사라든지 여러 이 산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할 때, 특히 이제 지역의 의원분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특히 이게 잘 아는 바들이 없기 때문에 질문조차도 굉장히 좀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저희들이 가장 이제 두려운 것들이 무풀이 가장 두렵잖아요. 그런 그 어떤 질문조차도 없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저희들도 큰 고민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사라왁 대표님께 제가 다시 한번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아마 이미 사라왁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레거시를 이제 만들어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간 어려움들이 굉장히 좀 많았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의 조금 어떤 터닝 포인트,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가지고 사라왁에서도 이렇게 레거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어떤 팔리시 메이커라든지 어떤 시리즈들이 이렇게 공감하고 네.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좋습니다.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의 어떤 토론도 같이 함께, 그래서 시간이 거의 좀 다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하신 분한테 퀘션에 대한 어떤 답변과, 그리고 오늘 토론하신 분들의 어떤 패널리스트들의 의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듣고서 이 섹션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로즈, explain. All right, thank you so much. I will answer actually the two questions is quite similar. So, we were formed in 2006, and when we reached 2016, 10 years, we start thinking, we don't want to be redundant. We don't want to do the same thing again. And that's legacy impact coming in after we hosted the ICA Congress in 2016. So the first thing we do is that we change our name from Sarawak Convention Bureau to Business Events Sarawak. It's very important. It's psychologically. If we're still using SCB, Sarawak Convention Bureau, people still think that what we did last time, which is, the tourism focus, just numbers and et cetera. And the other one is that I totally ban MICE, actually. We don't use the word MICE. We use business events, because MICE will reminds them of being part of tourism. So we are a business event. And they ask,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MICE, business event, business travel, and so on? I said business event is different. It is its own sector, MICE is underneath. The role is smaller, but actually it's the same. But this is about, rebranding yourself and repositioning yourself. So with legacy comes in, we also change our role. We are not a marketing arm, bidding, supporting, developing. We are doing different things. It's pretty much a mix of, international trade, a mix of, a bit of bureau and a bit of everything. But you need to change your role, because your role will be different the moment you change the ecosystem. And in 2016 also, we start with our 5 years plan.
on how to advocate to the government. So this is, we're talking about 5 years, 6 years, you know, this is not like one event, organize one event and it's happening. This is a long term. One of the things that we do is that we hired a personnel. We call her, the position is government relations. So her job is just with the government, in and out of the government office, everything. And the other thing is that you need to know also, for our side is that government sector is very important because we are fully funded by the government. We don't have any other income. It's all from the government. So, you know, then you need to also learn the hierarchy in the government. Where and who, where the finance coming from, who approve it and so on. So we make all of that people who make decision maker as our board member. So they understand. So if you have a hurdle, you know, on the different level, you just go straight to the top because they are your board member. You have to access. The third one is that we always expect people to understand us. Business event this, business event that, but we don't understand what other people are doing. So you need to give and take. Understand what they do also and how you can help them. It's not so much on how people will help you. So you need to create that platform. Yeah. So there's a lot of other things actually. So within that 5 years, you know, the one that we really see, you know, like I would think that it's recognized by the 10 years policy. That's when we are included. Otherwise, no one will put business events there. It's always very small, like maybe one paragraph under the tourism. So now we have our own. So I Okay. would say that it's a success. Alright.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 발표하신 분 중에 저 인상 깊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멸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고향 데스티네이션 포럼 그중 가장 중요한 이슈 그 레가시에 대해 토론을 해봤습니다. 이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년, 5년, 10년 동안의 이 마이스 레가시에 대해서 서로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이런 구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앞전 섹션에서 협력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듯이 우리 모두 같이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레가시를 더 구축하고 확산하는 것에 같이 함께하는 것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